안녕하세요.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따라 유독 시장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는 얘기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일수록 그냥 웃자 으짜 힘을 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으짜 하면서 힘을 내고 싶은데요. 종목이 너무 빠져서 그래도 고민돼 하신다면 고민도 여기서 다 털고 가시죠.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튜브로도 저희가 종목 상담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신 뒤에 댓글창에도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수익률을 자랑하는 주식계 불사조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딜사이트S의 강호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뭐 시장 빠져도 불사조네요. 수익률이 네. 참 좋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수익률이 참 이렇게 좋은데 나도 전문가님처럼 저렇게 좋은 수익률 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그걸 배제하고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 상황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나만의 투자 생활할 때 힘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상황 속에서도 힘든 시장이 다 겪으신 적도 있을 텐데 네. 힘들 때 나만의 좀 극복 방법 하나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운동을 좀 고강도로 합니다. 아, 저강도, 중강도도 아니고 고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정신이 힘들 때 이제 아싸리 몸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면 사실 그게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몸을 혹사시킨 다음에 네. 그냥 이제 피곤에 쩔어서 이제 자버리는 네.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다가 시장이 너무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고강도 운동을 강추해 주셨습니다. 좋은 또 결과로 또 체력도 든든하게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도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지금 상황 별 5개 중에 몇 점일까요? 네, 별 5개 중에 한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고강도 운동 필요하네요. 네, 그렇죠. 이미 근데 지금 좀 네. 고강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사실 나쁘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뭐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반등에 대한 여지를 좀 남겨두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는 이제 별점 1개를 좀 줬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2개로 조금 하나 더 높여서 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시장은 많이 좀 고강도 중이다. 우리 무지개님이 네. 국장 깔 거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이런 쿨함이 지금 상황에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한 줄 평을 좀 우리가 또 주슐랭이니까 음식으로 좀 비유한다면? 네, 음식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사실 조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를 우리는 마음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또 이제 우려라. 네, 그래서 사골은 사실 뭐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또 진해지고 국물이 맛있고.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막 급하게 내가 이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단기 종목에 대해서 목숨 걸고 매매하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시는 것보다는 네. 충분하게 좀 사고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다렸다가 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분명히 또 올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이 올려줄 때 그냥 거기에 위에만 탑승을 해서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내려갈 때 같이 타서 내가 이 시장을 이기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시장이 올려줄 때 네. 그때 같이 탑승해서 그냥 지켜만 보면 알아서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런 맞아요. 시장에 진입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골 우리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우려가다 보면 언젠간 장인 정신처럼 국물도 진해지고 맛있어지잖아요. 우리의 종목도 계좌도 좀 일단은 좀 계속 기다려보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튜브에 많은 분들이 뭐 아픈데 웃으면 어떻게 돼요? 막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웃으면서 우리가 좀 다 잘 버텨봐야죠. 그냥 긍정회로 돌리면서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 저희가 하나하나 얻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전화랑 문자 열어놓고 있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먼저 받아볼까 봐요. 전화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식은행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종목 상담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도 있고 어떻게든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순서리라도 해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해가지고 잡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종목명이랑 비중 매수가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종목은 캠시스이고요. 네. 이제 상단가가 1,700원 정도 되고요. 음. 비중은 한 약 20% 정도 됩니다. 20%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손실권의 종목이라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전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좀 납품하는 게 캠시스입니다. 그리고 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계 숙제인 탈 모바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신사업 확대를 좀 속도 낸다는데 AI 적용 생활가전 쪽으로 이제 캠시스 뛰어들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주가에 이게 좀 긍정적인 뭔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지 전 이게 가장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상황이기는 네.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카메라 관련주들이 한때는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2016년도, 17년도 이때 보게 되면은 휴대폰 부품주, 그래서 뭐 MC넥스를 비롯한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살아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뭐 LG 이노텍과 같은 그런 좀 대형주, 우량주들만 좀 살아남은 상태이고 사실 그 외에 나머지 카메라 관련주들은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미 좀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게 지금 이런 신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좀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 재물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보고 가게 되면은 사실 뭐 22년도에는 25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들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신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마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재무제표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현금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면 당연히 좀 주가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이제 주식이라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MC넥스, 파트론, 뭐 캠시스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지금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캠시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갭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 시기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거나 아니면은 바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미 남아있던 물량들도 좀 빠져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보시면 안타깝지만 제가 항상 종목 상담 해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우하향하는 역배열로 진행이 되는 종목들을 항상 조심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점을 계속적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좀 비중 축소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장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소외된 종목들보다 오히려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섹터나 혹은 테마에서 수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두셨다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매매를 하시고 추후에 정말 이 카메라 모듈이나 혹은 이 휴대폰 부품주들이 좀 상승이 나올 때 관심을 좀 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확실한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캠시스에 대한 재료가 좀 생기기 전까지는 이 비중 확대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좀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그러면 좀 힘도 안 나실 것 같고 터지는 것 같아서 선물 좀 드리면서 응원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떡 선물 세트랑 텀블러 있는데 어떤 거 원하세요? 떡 받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떡 먹고 좀 힘 내시면서 수익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마음 바라보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전화 상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카니님, 무지개님, 그리고 꿈돌이님 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시면서 너튜브에서 시장 질문, 종목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3929번님의 사연입니다. 한국석유 지금 들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14,470원의 30% 비중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재는 좀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 저는 이분의 딱 사연을 봤을 때 매수 타임 진짜 잘 잡은 것 같다. 좀 예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전문가님, 전 궁금한 게 호황제가 좀 이 종목은 존재를 하거든요. 뭐 국제유가는 반등을 했지만 지금 관련해서 또 에너지 터미널 공사비 이거 늘어나면서 곡소리들 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런 건 악영향으로 뭐 존재하는 건 아닐까? 뭐 호황제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주가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세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이 한국석유가 움직인 이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뭐 국제유가가 올랐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동해 가스전과 관련돼서 그쵸. 가장 큰 모멘텀을 얻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가스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금은 시장에서 좀 시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장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었던 종목군들부터 차익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미 뭐 수익권이시라서 지금 당장 이 시장 조정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지금 게다가 이 동해가스전과 관련해서 완전하게 이 재료가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고 뭐 상한가도 연이어서 나왔을 만큼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때는 지금 매물이 쌓여 있는 17,500원 구간이 좀 저항대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이 17,500원 구간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장대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집보다는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볼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이 17,500원 구간을 좀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동해 가스전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크게 좀 부각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결국에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뭐 섹터나 테마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을 고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항상 좀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121평선이 이제 최고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5,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권에서 일부 좀 챙겨 두시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들을 매매하실 때 한번 보시면은 수익권에 갔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손실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이 재료가 혹은 테마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봤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계속 손절을 못하고 가져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혹은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손실까지도 들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게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해가스전 이슈는 추가적으로 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17,500원 구간이 돌파가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체크하셔서 일단 수익은 챙기고
보자라는 전략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에이스 드릴 테니까요.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기운이 없으세요? 종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아, 그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그냥 그린 파워고요. 네. 14,220원에 비중 15%요. 알겠습니다. 아,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네요. 가장 궁금한 거 딱 하나를 찝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매도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매도가 목표가. 아, 매도가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언제 매도를 하고 얼마까지 내가 좀 기다려도 되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또 네. 하나 궁금한 게 박스권 탈피는 언제쯤 하려나? 추가적으로 이것까지 함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금양그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뭐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단기적인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 대선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 같은 경우에도 또 민주당 관련해서 또다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다시금 뭐 태양광에 대한 투자 혹은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 좀 다시 한번 이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모멘텀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정말 특정 몇 기업 제외하고는 수익을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책적인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민주당이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지금 또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주도 섹터가 지금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에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끌어왔었던 게 딱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가 있었는데 지금 2개의 섹터는 조금은 힘이 빠지고 좀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남은 게 2차 전지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뭐 테슬라가 지금 안 좋은 그러니까 실적을 좀 발표하게 되면서 크게 모멘텀이 지금 얻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주도 섹터에 들어갈 만한 돈이 다른 테마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좀 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을 좀 형성을 해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8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안착을 해야 될 게 13,500원 이상은 좀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넥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양그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꽤나 쌓여 있거든요. 15,000원 구간 이상에서 매물이 꽤나 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이 15,000원 구간에서 또 꼬리를 다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약수익이지만 그래도 비중을 좀 축소해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한번 이 15,000원 구간을 돌파를 할 때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래량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지금 이 장대 양봉 구간에서 이 고점을 올려가는 구간에서 이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매집된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하게 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가장 좀 마음에 드셨던 부분들의 피드백은 뭐가 있었을까요, 시청자님? 지금 그냥 이제 13,500원에 지지를 받고 하면은 뭐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좀 이렇게 가격대 잡아서 해보시고요.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전화 주셔도 돼요.
또 드려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두 번, 세 번 드려주셔도 저희가 또 받아드리니까요. AS 저희 해드릴게요. 하시면서도 네네.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떡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금양 그린 파워 하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가자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금양 그린 파워! 가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4723번님의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LS 마린 솔루션 들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24,450원에 비중이 꽤 되네요. 53% 담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해저 광케이블 건설 업체죠. 지금 손실권이 있는 종목이고 가장 고점에서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상폭력 프로젝트 본격화 이슈된다. 증권가에서 25,000원까지도 눈높이를 높여 잡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주가는 쭉쭉 빠져서 20일도 이탈된 상황이에요. 비중 확대를 해도 되는 상황인 건가? 사실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종목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어떻게 너무 고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달리니까 그래 갈 거다 해서 네.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매수를 여러 번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보셨다면 다행인데 사실 지금 이 전선 관련주들,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달려왔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증권사에서 25,000원을 발표를 했고, 근데 사실 최고가가 24,850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간 거예요. 사실상 달성을 했다라고 봐도 지금 무관하다. 무관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고점 종목들은 당연히 조정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시장 안정화를 좀 기다려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런 시장에서 좀 강했었던 섹터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이나 전력 설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올 때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또 쉬어가다가 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더 강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었던 sek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 안정화가 되고 반등이 나올 때 일단 전력이나 뭐 전선 관련주들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올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LS 마린 솔루션도 물론 기업은 되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LS 그룹사로 이제 인수가 되게 되면서 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익도 정말 좋아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또 이 LS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또 해저 케이블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로 이제 수출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마린 솔루션이 더더욱이 더 수혜를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진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17,500원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7,5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또 저점도 한번 다졌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번의 지지가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급선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또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이런 대장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좀 급락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동반 하락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와 이 마린 솔루션을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의 고가권을 다시 한번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홀딩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그 종목들이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혹은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손절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손절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수급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까지 주셨습니다. 일단 25,000원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723번님께는 텀블러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전화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연락할 거예요.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음으로는 이분의 사연입니다. 8799번님입니다. 지금 하나투어 들고 있고요. 6만 원입니다. 20% 비중인데 여름에 성수기를 기대하고 샀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지지부진하네요. 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사연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여름 하면은 여행주 뭐 아니면 관련한 항공주들 잘 갈 것 같아서 미리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계속 빠져요. 전문가님 이럴 때는 이게 약간 성수기 타가지고 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움직이네요. 주가랑은 좀 예외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악재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악재가 발생을 하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큐테인 그룹과 관련돼서 지금 뭐 티몬과 위메프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돈도 정산이 네.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이제 여행사들이 상품을 좀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정산이 되지 않게 되면서 지금 여행사들이 줄줄이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어느 정도 이제 성수기와 맞물려서 조금의 이제 모멘텀을 얻는가 싶었는데 이런 악재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좀 모멘텀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항상 이런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좀 피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중도 20%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많은 상황은 아니시고 또 손실폭도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좀 반등이 나와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이 악재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장기화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두셨다가 사실 뭐 여행사들,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이런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하게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잠깐 비중 축소를 해두셨다가 어느 정도 이 사태에 대해서 진정세가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주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 지금 기관에서 계속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장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뭐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적인 매도를 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가의 힘을 더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 연기금에서 매도를 좀 멈추고 이제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진정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 한번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이 타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물타기, 그러니까 간혹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물타기를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장이 뭐 1%, 2% 빠졌다고 해서 바로 또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필요한 구간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빠진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때 좀 비중을 다시 한번 태우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52,000원 구간 이탈하게 될 시에는 1차 비중 축소를 해두시고 차라리 추가 매수 시점을 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지금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해주셨으니까 연기금이 계속적인 매도 포지션이 언제 멈추는지 그 타이밍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지금 8799번님께도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오늘은 시장 상황 안 좋으니까 저희가 종목이나 전화 상담 드시는 분들 다 선물 드릴 예정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하루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너튜브에도 많은 분들 오고 계신데요. 아, 여행 가고 싶다. 여행 어디로 갈까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행 지금 갈 시즌인데 정말 수익 많이 나야지 좀 여행 가고 싶은 마음도 좀 들겠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좀 더 저희가 해결해 드리면서 수익 많이 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전화 문자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우 하이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880번님 8,800원에 2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동차 부품주 대장이라고 해서 제가 샀거든요. 아니 근데 힘을 너무 못 봤네요. 다른 업종 갈아탈지 기다려볼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빠지고 뭐 시장 상황 빠지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업종들이 다 빠지죠. 네. 그럼 자동차 섹터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은 다 갈아탈 업종들이 많으니까 그냥 지금 뭐 인기 있는 쪽으로 가자 이런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궁금합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자동차 섹터, 특히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가져가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섹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대표 완성차 기업들만 올라갔어요.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 이 두 기업만 사실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지, 다른 부품주들 같은 경우엔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밸류 측면으로 봤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성우하이텍의 뭐 펄을 보더라도 3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PBR을 보게 되면은 0.4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매력도가,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게다가 실제로 뭐 이 기아가 현대차 잘 팔린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부품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매출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물론 이 코로나 시기에 잠깐 주춤하긴 했습니다. 3조 원대가 매출액이 깨진 적도 있지만 빠르게 회복을 했고, 지금은 오히려 4조 원대로 매출액이 더 증가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통 700억, 1000억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2배가 넘는 2,500억대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호조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동차 섹터는 매력이 높은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뭐 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40%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여태껏 이 흑자를 기록해 왔었던 만큼 유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재무적인 측면으로 갑자기 악재가 나올 것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판매 단가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품사들도 보시면은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꾸준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2%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수익성 자체도 같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충분히 상승 매력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 이 부분도 여전히 모멘텀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인도에 대한 자동차 시장도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공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뭐 비중 축소나 혹은 뭐 손절해서 갈아타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좋은 기업들 혹은 좋은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저점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같이 동반 하락을 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1차 지지 구간이 한 7,000원 정도가 됩니다. 일단 7,000원 구간에서 뭐 고점도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도 한번 받았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000원 구간에서 뭐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져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차라리 6,000원대까지 충분히 열어 두시고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6,000원 구간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물타기를 한번 진행을 하셔도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 가격대가 왔다,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80모님께서는 수익성 자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재무제표 쪽으로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6,000원 구간에 물타기 진행은 괜찮다라고 하니까 그때 평단가를 좀 낮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요,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꼭 받아보시고 또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또 강호진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들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승률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강호진 전문가 픽 수익의 맛 탑5입니다. 너무 잘 가는 종목들이 많아서 눈이 아플 정도인데요. 서현해와 블루엠텍, 리가켄바이오
두 자릿수대로 껑충껑충 14%, 16%, 20%까지 올라갔고요. STX 그린로지스 살펴보시면 32.07%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그런 리뷰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뭐부터 봐야 될까 고민이 될 정도예요.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추천주였는데 80에서 83만 원 매수가 오질 좀 많아서 체결이 안 됐어요. 전략 그래도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조정도 나와주고 있고 한 번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매수가를 여전히 뭐 80만 원에서 83만 원 사이로 네. 유지를 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뭐 4%대 5%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이겨내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천드릴 때 결국에는 이 기업 밸류 측면에서 안내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분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적인 우상향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이 단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80에서 83만 원 매수가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루엠텍 살펴보겠습니다. 4일 추천해 주셨는데 매수가 전략이 낮아서 16일이 돼서야 그때서야 체결이 됐어요. 정말 어렵게 체결됐습니다.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잠깐 지금 흔들립니다. 그래도 16% 지금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전략 유지해서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당장에는 뭐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특히 이 수급이 제약 바이오 쪽에 좀 많이 살아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대장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또다시 한번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뭐 상승 폭이 굉장히 편차가 컸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거리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블루엠텍도 역시 그 안에 좀 속해 있다 보니까 충분한 이 단기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한번 넣어두시고 그다음에 또 연말에 이 삭센다와 관련된 특허 만료 이슈가 또 있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단기적으로 뭐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보면서 반복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센다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쭉 멀리 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2만 원까지 목표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에 대한 또 리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마무리해보고 다음으로 또 우리가 볼 거는 강호지 전문가님 하면 또 수익률 1위 그리고 원픽 종목 잘 뽑는 전문가로 유명하죠.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수익의 맛 힌트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이응, 시옷, 지읒 네 글자의 초성 종목명이 되겠고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산이 있죠. 이 산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채팅창에서 보시면은 이제 네 글자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네 글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 쉽게. 났어요. 양산사조, 우산사조, 이사사장, 안사사조, 익산시장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옥수수죽도 있어요. 네.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옥수수죽으로 하겠습니다. 옥수수죽 마음에 드네요. 조쪽이님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옥수수죽이라고 해줬는데 네. 그분께 선물 하나 주신다면 선물 뭐 혹시 남아있는 것 중에 아니면 전문가님이 좋은 종목 있으시면 이분께 네. 선물 주셔도 돼요, 종목으로. 종목 오늘 이제 공개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쪽이님 선물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센스 있는 또 옥수수죽에 이어서 진짜 종목 알려주세요. 어떤 거죠?
네, 오늘은 그래도 정답이 안 나왔어요. 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안 맞추신 네, 거겠죠, 안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일산살자님, 일산살자, 일산 네. 좋아하시나 봐요. 자,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이제 공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일신석재라는 기업입니다. 일신석재. 네, 그래서 왜 이쪽으로 좀 눈을 돌리신 거예요? 네, 사실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추천드린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기업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네. 좀 많이 좀 드렸었는데 이제 시장이 시장인 만큼 오늘은 좀 테마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총도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신석재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과거부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이 기업이 어떤 테마였는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남북경협주로 굉장히 핫했던 이제 기업인데 댓글에도 럼프형 달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 금강산 관련돼서 관광이 있었는데 그 관광을 담당했었던 여행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 남북경협주로 엮이게 됐고,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그때도 이제 트럼프 때였죠. 트럼프 때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신석재도 마찬가지로 그때 뭐 3배 정도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일 만큼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이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지금 이런 남북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기업이 바로 일신석재이기 때문에 또다시 지금 이 1,000원 구간을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1,800원대까지 거의 수직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네. 좀 나타났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최근에 이 기술적인 측면을 좀 바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상승세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400원 구간, 이 갭을 메꾸고 나서 다시 이 쐐기형 형태로 수렴해 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단기 이평선, 뭐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구간을 살려두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직 이 테마주들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미 대선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갔다가 뭐 대마과 관련돼서 종목들이 갔다가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대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남북경협주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음 후보에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음으로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는 게 해리슨 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9월에 또 이 판문점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우리는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트럼프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해리스 지금 뭐 지지율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양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뭐 건자재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과 관련해서도 이 건자재 뭐 중장비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또 같이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가격 전략 바로 안내드리면 좋아요. 될까요? 전고점 1872원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인데 타점 어떻게 봐요? 네, 일단은 매수가는 제가 오늘 음봉일 때 좀 안내를 드렸는데 또 그새 올라왔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뭐 장중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1,500원에서 1,550원으로 좀 러프하게 좀 잡아두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뭐 고점 구간이기도 하고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렸었던 가격대인 한 1,730원 정도로 이 종가상으로 고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1,730원 정도로 잡아두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이 고점 그리고 이 저점이 형성이 됐었던, 그러니까 갭을 메우고 반등이 나왔었던 가격대가 바로 1,400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 21 이평선도 1,400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 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가격대가 1,400원이기 때문에 1,4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 테마주로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이 뭐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지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신석재 1,500원, 1,550원 지금 매수가, 목표가 1,730원이고 손절 라인은 지금 1,400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가격 전략을 꼭 지켜주셔서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마 또 정리해봤고요. 전문가님과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은 이 시간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후장 킥포인트로 들어가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후장 키포인트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1%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현재 2%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간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이 실망감이 쏟아지면서 미국 기술주들 폭락을 했죠. 우리 양시장 이를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테마주 위주 아니면은 상승하는 업종 찾아보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업종은 광고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Q10 사태 확산에 관련주도 급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싱가포르 플랫폼 이 Q10 그룹의 셀러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Q10의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발 공포 분위기도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사태 안에서도 분명히 수혜주는 존재가 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네이버를 가장 큰 수혜주로 꼽고 있고요. 그러면서 네이버 오전장 중에 1%에서 2%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번 주에 네이버 TV를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소식에 더해져 네이버 광고와 관련된 광고 관련주가 현 구간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상단에 플레이디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파트너사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6%대 상한가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BK홀딩스도 2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3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지만 오늘 큰 폭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비데이즈도 온라인 광고주인데요. 전거래일까지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1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엔넷 7%대 그리고 메타와 비즈니스 파트너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와이즈버드도 11시 구간부터 3%대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현 구간 상승하고 있는 업종으로 광고주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전기장비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니 떨어지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역시나 살펴보시죠. 자, 오늘 하락주 안에서도 전기 전력 설비주의 하락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하락의 골이 깊은데요. AI와 AI 반도체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설비 그리고 전기주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던 최근이었죠.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오늘 빅테크 위주로 미국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섹터가 부진하면서 관련된 전기 장비주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덩달아서 AI 반도체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상단에 LS 일렉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대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으로 굉장히 크게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들어왔었지만 그 기대치에는 못 미치면서 현재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올랐지만 그 기대금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효성중공업도 현재 89%
10%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료용 전기도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요즘 상승을 하고 있었죠. 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보이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모았지만 오늘은 관련주도 급락사에 7%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역시 7%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현 시간 상승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신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현재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이 하락폭을 줄이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전장에 장 초반에 하락이 상당히 좀 빠르고 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 들어서도 하락이 이어지곤 있지만 이 매도 금액의 드라마틱한 확대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오전장에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장의 하락이 깊어졌고요. 2713포인트죠, 지금. 거의 121선까지 다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세게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빠진 게 아니라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았었죠. 빅테크 기업들이 좋지 않으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이 빅테크 기업들 먼저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반도체까지 좀 하락을 했죠.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향이 국내 주식시장에 그대로 들어왔죠. SK 하이닉스 실적이 사실 5조 원 영업이익이 5조 원 넘겼는데 나쁜 실적은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 이 시장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아져 있었다라는 점,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다 같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 업체인데요. 오늘 7.43% 지금 7.48% 하락하고 있고요. 장 중에는 거의 9% 가까이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좀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이 코스피 지수 차트가 상당히 좀 유사한데요. 이 121선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121선 위에서는 움직이곤 있는데 이 121선 정 부근까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121선을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오후장에는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전장에는 이렇게 이 외국인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 순매도 금액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6,595억 원이거든요. 외국인이. 근데 전기전자만 6,326억 원입니다. 이 반도체에 거의 다 집중이 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반도체가 외국인의 이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매도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럼 오후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후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 121선 부근까지 가니까 외국인 매도 금액이 여기서 확 더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 매도 금액이 늘어나는 그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후장에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가 반등을 하느냐 마느냐, 사실 그 부분이 오늘 시장 낙폭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큰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장중에 하락폭이 뭐 더 깊었을 때도 있지만 아직 양봉을 내지 못했거든요. 이 하락폭을 좀 줄여야지만 국내 시장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의 매도도 사실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피의 121선 지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사실 좀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121선이 2,709포인트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한 4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커플링 되면서 특히 악재에 커플링 되면서 최근 들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테슬라 하락했는데 국내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상승하고 있죠. 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지금은 좀 조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들,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데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들 위주로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환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점, 이 하반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 수급 흐름 확인해 보시고요. SK 하이닉스 위주로 반도체 하락폭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어떤 분들과 이야기 나누게 될지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연구소의 곽영훈 대표님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조선 승승장구입니다. 정말 한국의 한반도 지금 하반기 증시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조선주가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조선 업황 개선, 이른바 이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겹치면서 조선주가 정말 물을 만났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62%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빅3 조선사의 상반기 주가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될런지 하반기의 전망까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여기에 대해서 곽 대표님 전망 어떻게 하시죠?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밝은 내일이 있다. 예, 시장 상황은 좀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네. 네, 조선주 같은 경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신조선가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중고선가 지수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상당히 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고점과는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지금 미국에 이제 대선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이제 어떤 당선 시에는 LNG 생산 투자 확대에 따른 피드에서 그죠? 피드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LNG 액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북미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쉽게 말씀드려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조선 3사의 주력 선종 중심의 향후 실적 개선세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NG선 발주 등 지금 신조선가 지수도 최고점이니까 조선 섹터는 뭐 하반기에도 밝다라는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주셨고요. 조선주가 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를 받는 거냐, 이 테마로 왜 들어갔느냐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차장님 여기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해주시고 또 생각하시는 조선주에 대한 의견들도 한번 더해주세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직접적인 섹터는 좀 아니었긴 했습니다만 그쵸, 그래도 갑자기. 연간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네. 기존의 전통 에너지 쪽, 화학이라든지 기존 전통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 LP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조선주가 강했다라고 좀 보진 않고요. 기존에 이미 조선주들은 움직임이 좀 좋았었고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이 좀 살짝 그냥 가미된 부분인지 그쪽에 크게 좌지우지 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올 초부터 해서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주에 대한 실적이 사실 상반기의 수주 실적이 지금 연간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감 확보라든지 사실 거기서 기존의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실적에서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의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차근히 한 2, 3년, 3, 4년 기간으로 꾸준히 반영될 것이 약간은 지금 좀 땡겨서 좀 주가에는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밀리고 있는 좀 상황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뒤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세히는. 네. 고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 비중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서 조선 섹터에 대해서 화석연료 투자 높아지면서 좀 부각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가미됐다라고 볼 수 없다. 어떤 한 파트 부분적으로는 좀 연관관계성을 따진다면 그런 쪽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수주의 잭팟, 슈퍼사이클이다,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장밋빛 얘기들이 많아서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 텐데 하지만 거기서 리스크를 찾는다면 파업이라는 좀 키워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오션 뭐 관련 업종들 현재 진행 중인 파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주가에 영향은 없을까요? 주가 영향 있죠. 있죠. 예,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단기간 내 해결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만약 해소가 된다면은 뭐 주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어떤 임단협의 요구 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장기가 지속하게 되면은 뭐 타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현재로서는 이 신조선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좀 빠졌을 때는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그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를 잡는 식의 어떤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누구도 어떤 결과론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지켜만 보신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차트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쯤에 한번 기사를 조회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와준다면 그때가 바로 매수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률 요구 조건이 좀 수용될 때까지 파업할 거다 할 거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기간인 것 같아요. 짧게 끝나느냐 길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영향도는 좀 확실히 달라지겠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를 좀 여러분들 리스크 좀 확인하시면서 매수의 포인트로 봐도 좋다라고까지 피드백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조선의 라이벌 살펴볼게요. 조선업 하면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 두 종목을 좀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MRO 사업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유지보수 정비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 반도체 소부장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느낌인 건지 MRO에 대해서 좀 정의 좀 내려주시고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들 같이 해준다면 네. 기대 모멘텀 되나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조선업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조선업이라고 한다면은 신조 그 어떤 선박에 대한 부분을 수주를 해서 새로 만들어낸 그런 것뿐 아니고요. 네. 최근에는 조선업에서 조선 본업 그리고 부품 기자재 그리고 MRO 사업이라는 새로운 또 분야가 또 있습니다. MRO는 유지 보수 정비 쪽에 해당되고요. 네. 약간 애프터마켓하고 또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프터마켓에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미국의 해군 함정의 MRO 사업의 그 프로젝트에 좀 두 업체가 라이벌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MRO 사업에 대한 진출은 이미 올해 초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 미국 함정에 대한 그 규모만, 미국 시장에 대한 규모만 20조가 넘는 부분으로 좀 추정이 되는 만큼 여기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느 정도의 좀 수주를 좀 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유지보수 정비 사업, 그러니까 뭐 이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우리가 기존의 조선 본업과는 좀 별개로 좀 볼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최근에는 방산에 대한 방산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이 방산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확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글로벌리하게.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MRO 사업도 해군 함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미국의 뭐 해군 뭐 함정, 점투함, 그리고 뭐 잠수함 이런 부분에서의 뭐 유지 보수 이에 대한 좀 시장의 확대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MRO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조선업은 말씀드린 대로 뭐 조선업에도 해당되지만 또 방산 쪽이랑도 연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저는 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HD 현대그룹과 네. 하나오션의 수직 계열화거든요. 네, 조선업에서 지금 수직 계열화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뭐 수주 모멘텀도 있었지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조선해양이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 인수를 통해서 이제 엔진 사업을 수직 계열화했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하나 엔진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부품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를 하면서 밸류체인을 조금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수직 계열화 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은 납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부품 공급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도 있고 그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업이 조금 더 좀 몸집과 함께 그 내적 양질의 성장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방송과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는 게 뭐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수주를 따온다, 거기에 실적적인 측면들이 연계가 된다라는 숫자적인 것도 확실하지만 일단 수직 계열화라는 포인트에서 조선업의 경쟁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MRO 쪽의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수주를 좀 따게 되는지 추후 기사들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이어서 좀 마감 전에 담아볼 만한 조선주는 뭐가 있을까? 곽 대표님의 시각 궁금하시죠? 먼저 관련주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동방선기, 그리고 일승 등 다양한 종목들 가운데서 원픽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뽑혔습니다. 곽 대표님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4% 넘게 좀 하락하고 네, 있거든요. 시장 때문이죠. 네. 그래서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일단은 환율적인 측면에서 조선주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국내 기업이 반사 이익으로 수주 실적 개선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측면도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한화오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좋은데 또 최근에 또 수출 데이터도 또 참고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선박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종목들 중에 다 볼 수는 없고요.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보는 이유가 HD 현대 그룹의 중간 지주사라는 측면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HD 현대가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35.0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중공업을 78.02%, 현대삼호중공업 96.58%, HD 현대미포조선을 40.4%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 실적도 1분기 때 좋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을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도 백미는 뭐냐 하면은 현대삼호중공업이에요. 현대사무중공업 우리가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좀 그 1분기 때 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73% 정도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성과 상승 효과라든가 뭐 탱커선 대선 충당금 환입 효과가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보면 일회성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였는데요. 이를 감안해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현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흐름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저는 뭐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을 좀 봐야 되겠다. 빠졌을 때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좀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논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 어느 정도 선까지를 봐야 되느냐 기준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거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타점까지 잡아주시는 네네, 건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은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격 전략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79,500원이거든요. 179,500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171,000원 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매수가. 네, 171,000원을 하단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1,000원.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밑으로 빠지면은 요거는
만약에 비중을 축소하신다든가 손절을 하시는 전략이 맞고요. 요 가격대만 유지가 된다면은 저는 매수가 유효하다. 현재로서는 매수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하방은 꼭 잡으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 가격은 어떤 의미냐면은 외국인 또는 기관의 20일 평균 매수가이기 때문에 그 가격 밑으로 빠지면은 하방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밑으로 빠지면 좀 쉬었다 갈 수 있다라는 거. 17만 1,000원이 빠지면? 그 이상에서는 뭐 괜찮다,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뭐 주기적으로 좀 장기로 좀 끌고 가봐도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매수가 17만 1,000원 손절가 라인도 거기랑 또 맞닿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업에 대한 이슈 정리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2차 전지의 신저가인가 또 다른 개미 무덤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 내려놓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여기 실적 쇼크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은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는 있습니다. LG엔솔도 역대 최저가를 좀 기록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염 차장님께서는 네.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이대로 괜찮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테슬라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어제 급락이 나왔고요. 우리 시장 2차 전지 오늘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은 다들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이제 장 전에 실적 발표, 시장에 대한 어떤 컨센 정도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7%대 하락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서 사실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6%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행히 낙폭을 조금씩은 만회를 하고 있고 특히나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지금 흐름을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네. 흘러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사실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 그냥 안 보는 게 답인가요? 아유 그런 건 아니고요. 보셔야죠.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아요.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어떤 강한 한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찾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서 단기로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또는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하반기에도 뭐 그렇게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향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여전히 좀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시장에서의 바닥인지 아닌지,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바닥이 더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타진을 하는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이번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매출액이 2분기 6조 1,600억 원, 영업이익이 1,900억 원이 나왔어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각각 29%, 57%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올해 1분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차원에서는 살짝 좋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올해 1분기나 올해 2분기나 세액공제 있죠. AMPC를 제외하고서는 적자라고 합니다. AMPC에 대한 그래도 효과로 인해서 지금 흑자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1, 2분기가 지금 저점으로 시장을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사실 남아 있습니다. 11월까지 그러니까 3분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3분기 지금 3분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큰 기대라든지 그렇다고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종목을 그러니까 그 비중을 너무 줄인다거나 지금 어차피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좀 어려운 거. 지금은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되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변동성을 통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다. 하지만 방향성은 아직은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트레이딩으로 한다면 4848 전략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들고 계신 분들 장기로 좀 홀딩했는데 너무 많이 빠지셨던 분들이라면 기대도 실망도 하지 말고 일단은 상황적인 3분기를 좀 어떻게 버티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영향 앞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분기별로 연 4회 또 진행되고 있는 MSCI 지수 편출입 시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 관련주 편입되고 2차 전지주는 편출됐거든요.
거다 얘기들이 이렇게 좀 솔솔 나오곤 있는데 편출 가능성에 대해서 하반기 주가가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바닥이 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저는 뭐 이미 다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지금 뭐 MSCI 편출 이슈가 뜨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내리죠, 그죠? 네. 반대로 또 편입 이슈가 뜨면 주가 올라가게 되는 올라가고. 거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죠? 좀 많이 오른 상태고 반대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MSCI 한국 지수 편출 종목으로 유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졌던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편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주가가 하방을 좀 확보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있던 편출 종목이 미국 시간 기준에서 8월 12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편출되는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엔캠도 지금 편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빠졌을 때는 오히려 좀 관심권 있게 좀 봐야 되고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 지난번에 6월 말에 이 종료가 될 예정이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공매도 개선 공매도거든요. 공매도 종료일이 지난 6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연기가 됐죠. 내년 3월 말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또 이 공매도 장고 또 대체 장고가 또 많은 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지난번에 최근에 예측한 것처럼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만약에 조금 더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쇼커브 현상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쇼커브 현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출에 의해서 주가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빠지겠지만 저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네. 경우에는 신규 상장률로서 지금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를 뭐 단기간 내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은 안 되고요. 네. 분기 단위로 해서 이렇게 시차를 두고 조금씩 모아간다면은 아무리 안 좋은 주식도 재무적 안정성 확보되어 있다면 바닥에서 50% 100% 정도는 올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인 국면에서는 오히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기회를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편출이라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악재지만 이미 반영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왜 SKI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편출 편입 종목들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기차 수요주나 뭐 2차 전지 업황 부진, 미 대선 불확실성, 2차 전지 하면은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가장 먼저 2차 전지 산업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뭘까? 네. 이거 뭐 하나 고르기가 어려울 텐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차장님 얘기 좀 네, 해주실까요? 제가 참 풀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니까요. 일단은 2차 전지에서 지금은 뭐 정치적인 이슈가 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캐즘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났었고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부분이 결국은 수요 심리에 대한 회복입니다. 결국은 전기차를 사고 싶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으면 이렇게 둔화가 될까요? 결국은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서 지금 전기차 업체들,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풀어야 될 과제는 가격 경쟁력이었고 네. 거기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사실은 중국의 배터리,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사실 후발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실 촉발된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가 국가들, 그렇지만.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업황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전기차를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 사실 별로 없을 것 없죠. 같아요. 네.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나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다시 뭐 내연기관차, 디젤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 생산 라인으로 바꾸겠다,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도 워낙에 지금 저점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긴 좀 힘들 거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한 산업적인 기조가 그렇게 빨리 변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 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하반기를 어떻게 잘 버티면서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이 방향을 좀 바꿔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조금은 좀 겸손한 자세를 기다려야 되겠다. 너무 우리가 뭐 예단을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죠.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적 기조가 좀 빠르게 변화가 되고 그 부분에서 방향이 좀 방향성을 잘 잡고 가는가가 이 2차 전지 산업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투자자들 역시도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차장님과 대표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군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좀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미들이 산다고 하면은 이제 뭐 다 장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2차 전지 가격 메리트가 지금 있다라고 좀 생각해서 진입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야, 지금 들어가면 너 무덤에 너 들어가는 거야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곽 대표님 2차 전지 어떻게 좀 지금 가격 메리트 좋다라고 보시는 편이신가요? 뭐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이제 충분한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할 때는 뭐 실질적인 어떤 실적 개선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적인 지원이 미국 대선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 앞두고 있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나왔을 경우는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까도 뭐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전기차 판매 둔화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판매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더 그 뭐 중국 CATL사의 어떤 배터리 가격 경쟁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판매 둔화라든가 경쟁 심화 그리고 또 정책적인 부분들 상당히 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닥 거의 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음에 좋아질 것 같아요. 하반기에 좀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정책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내년 뭐 내후년에 걸쳐서 어느 시점인가는 충분히 바닥을 형성하고 좀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바닥권의 형상이 좀 되어 있고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정책적인 좀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지 그래도 2차 산업이 좀 굴레가 좀 벗어나서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좀 해주셨어요. 오늘 마감 전에 그럼 담아볼 2차 전지 그럼 그 안에서 좀 뽑자면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지 먼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엔캠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픽 종목은요. 나노신소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셀업체, 지금 양극재 업체 모두 다 지금 LG에서 오늘 뭐 신저가 나왔었죠. 네. 반등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이 반등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이야기하기 좀 아직은 어렵다라고 어렵다.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때마다 가장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CNT 도전재 쪽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는 원가를 배터리가 싸지거나 배터리가 좋아지거나 성능이 좋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둘이 같이 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첨가 소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거 또는 CNT 도전재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수요라든지 양극재 수요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 첨단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양적인 축소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커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작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수요가. 네, 점차 네, 네.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래도 커가는 시장이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뭐 대주전자재료도 긍정적이지만 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오늘 또 10만 원 또 깨고 내려왔습니다. 최근 반등해서 한 14만 원, 15만 원 터치했다가 지금 거의 한
절반으로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2차 전지가 반등이든 기술적 반등이든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든 수급이 쏠리든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저는 제일 먼저 좀 선제적인 관심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노신소재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첨단 소재 분야는 커지면 커졌지 적어질 수는 없다. 나노신소재에 대한 탑픽주를 뽑아주셨는데요. 관련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눴는데 다음 이 시간도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장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